수 있다. 즉 확장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 면적 계산할 때 용적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얘기하는데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문제풀이 강의 제2강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 강의 2강은 건축법 문제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 건축법령상 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건축법상 규정이 적용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것만 고른 겁니다. 그래서 해당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1번 문화재보호법상의 지정문화재, 가정문화재, 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또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같은 거, 또 횡단시설 같은 거, 또 플랫폼 같은 거, 급수시설, 급탄시설, 급유시설 같은 거 해당 안 되죠. 또 네 번째, 공장에 쓰는 거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인데 공장에서 쓰는 건데 이동이 쉬운 거. 이것도 역시 건축법상 건축물을 보는 게 아니죠. 그러나 5번에 고속철도의 역사 및 군사시설, 고속철도 역사 및 군사시설은 해당됩니다. 이것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봅니다. 그래서 철도 역사 같은 거, 또 군사시설, 또 전통 건축물, 전통 건축물, 또 전통 사찰, 이런 거는 전통 건축물이나 전통 사찰 이런 거는 문화재가 아닌 이상은 건축물로 봅니다. 건축물로 본다. 건축물로 보게 되겠습니다. 건축물로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건축물로 해당됩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군사시설도 역시 해당되고 또 철도 역사 같은 것도 역시 해당됩니다. 다 해당됩니다. 건축물로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그 대합실 같은데 매표소 이런 거 다 해당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 이제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그 횡단 보행시설 같은 거 있죠. 또 운전 보안시설, 플랫폼 이런 거 해당 안 되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에다가 전혀 정해지지 않는 거 거기 해설에다가 크게 네 가지를 다 넣어놨어요. 가장 전형적인 문제고 잘 나오는 것이죠. 이어서 14번입니다. 용어 정의에서 주요 구조보가 아닌 것은 주요 구조보는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해드렸죠. 즉 바지, 보내, 주기 6가지가 있다고 거기 해설되어 있죠. 그 중에서 아닌 것은 사익기둥도 아니고 최하층 바닥도 아니고 시험 문제가 최하층 바닥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하층 바닥도 아니고 작은 보도 아니고 차양도 아니고 5개 계단도 아니죠. 주 계단은 주요 구조 보이지만 5개 계단은 아니죠. 여기 차양도 아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가 되겠죠. 15번입니다. 건축법상 대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손은 거기 15번의 해설에다가 아주 다 넣어놨습니다. 대손은 1번부터 9번까지 새로 개정된 거 9번 들어있죠. 9번도 새로 개정된 겁니다. 모두 다 넣어놨는데 요걸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만 알 뿐만 아니라 그 해설도 꼭 아셔야 됩니다. 보니까 해설 보니까 대손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재축,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1번 기둥을 3개 이상 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 굉장히 좀 글자 수는 작은 것 같은데 좀 까다로웠어요, 문제가. 이게 뭔 소린가? 자, 이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거기 해설에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만 갖고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손의 개념을 얘기할 때 거기 총 9가지 대손 개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일단 1번, 2번, 3번, 4번만 우리가 보면서 얘기하면 대손을 얘기할 때 이렇게 됩니다. 이 15번 문제는 글자 수가 작으니까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깐깐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대손의 문장 구조 보면 앞에는 증설 해체가 나옵니다. 증설 해체.
뒷문장은 수선 변경이 나옵니다. 수선 변경. 그리고 이제 1번이 뭐냐면은 내력뼈. 1번 내력뼈. 2번이 거기 기둥. 3번이 보. 4번이 지붕틀 이렇게 나가는데 쭉 나가죠. 여기서는 이 증설 해체는 개수가 필요 없습니다. 증설 해체는 한 개든 두 개든 증설 해체 하기만 하면 대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선 변경은 내력벽은 면적이 얼마 이상 해야 되냐면 거기 3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벽면적, 내력벽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해야만이 수선 변경을 할 때, 내력벽을 할 때 대손되는 것이고, 기둥도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 보도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 지붕틀도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 대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둥을 갖다가 한 개 증설했다. 이건 증설 해체는 숫자가 안 들어가니까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한 개만 증설해도, 한 개만 해체해도, 2개 증설해도, 2개 해체해도 대손이 됩니다. 그러나 수선 변경에서는 3개 이상을 수선하거나 변경해야만이 대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변경이다.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변경, 대손이네. 만약에 기둥을 2개 증설했다면 어떨까요? 기둥을 2개 증설, 그것도 역시 대손입니다. 왜? 증설 해체는 개수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맞죠? 3개 이상. 두 번째, 고도지구에서 건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거기 해설에 7번 나옵니다.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을 변경한다. 이렇게 나오죠. 외부 형태나 담장 변경할 때 대손입니다. 미관지구입니다. 고도지구가 아니라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2번. 시험제 요거 방화지구라고 낸 적도 있어요. 방화지구. 방화지구도 아닙니다. 고도지구입니다. 세 번째, 다세대 주택의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을 변경하는 거. 거기 8번 나오죠.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의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선변경 나오죠. 나옵니다. 그 대신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고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만 해당되죠. 네 번째,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행위. 거기 나오죠. 9번 나오죠.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 이때 면적 필요 없어요. 그러나 수선 변경은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마감 재료 있어 수선 변경이 되려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증설 해체는 그 면적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 맞는 겁니다. 9번 지문 해설이었죠. 9번에 대한 해설이었죠. 거기 해설 중에서. 마지막 5번입니다. 내력벽을 증설 해체. 자, 내력벽입니다. 내력벽을 갖다가 수선 변경은 그 내력벽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이 꼭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증설 해체는 굳이 면적이 안 들어가도 또 면적이 작다 하더라도 대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맞죠.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고도지구가 아니라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은 아주 짧지만 아주 까다로운 문장이 되겠습니다.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증설 해체는 면적 기준 같은 거나 개수 기준이 없어도 되지만 수선 변경은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 그 벽면적이 내력벽 벽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나머지 3개 이상 이런 조건 하에서만 되는 겁니다. 수선 변경은 그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공작물 축적 신고죠. 그래서 일정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처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해설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16번 문제 해설은 제가 그 공작물 신고서를 다 넣어놨어요. 총 11개를 다 넣어놨습니다. 특별히 11번 같은 거 새로 개정된 겁니다. 11번 같은 거 새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높이 5m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거 나가죠. 15번 같은 거, 11번 같은 것도 그거 새로 들어간 거니까 좀 알아놓으시고요. 어쨌든 총 11가지가
이 신고 대상인 공작물인데 누구한테 신고한다고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앞으로 이들을 우린 뭐라 본다고 그랬죠? 그분들이라고 부를 거예요. 강의할 때는 그분들에게 신고하는데 건축법은 그분들이 거의 8, 90% 이상이 그분들이죠. 역시 여기도 그분들에게 신고하게 되는 겁니다. 강의할 때만. 실제로는 누구 얘기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죠. 특별자치시장은 맨날 얘기했지만 세종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그 규정하고 비교해 보면은 자, 높이 10m인 기계주차장, 높이 10m인 기계주차장입니다. 신고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10번, 몇 번에 보면은 해설 몇 번에 보면 나오냐면 7번. 높이 8m 이하일 때, 높이 8m 이하일 때 기계주차장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10m는 8m 넘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어서 높이 3m인 광고딱 광고판. 광고딱 광고판은 4m를 넘어야 되죠. 2번에 나오죠. 4m를 넘어야 되죠. 그러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고 세 번째, 고가수 9m짜리다. 고가수는 8m가 넘을 때 6번에 나오죠. 고가수는 해설 6번에 8m가 넘을 때 신고 대상인데 거기 9m니까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용 철탑 나오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요거는 몇 번에 나오냐면은 5번에 6m 넘어야 됩니다. 6m 넘을 때 신고 대상인데 5m짜리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옹벽입니다. 옹벽은 2m를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2m짜리는 2m가 넘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3번만이 신고 대상이네요. 고가수는 8m 넘을 때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17번하고 18번은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도 변경할 때 일단은 9개 군을 갖다 써놓고 얘기해 되겠죠. 자, 용도 변경 9개 군을 써놓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9개 군은 어떻게 되냐니까 일단은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로 시험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분들한테 가죠. 그분들 가서 뭐 받게 된다? 허가나 신고를 하게 되죠. 이때 허가는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것이고 신고는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층은 대장 변경 신청하죠. 대장 변경 신청하죠. 이건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이제 대장 변경 신청하는데 예외가 있죠. 이건 다만 예외 있습니다. 같은 군에서는 대장 변경 신청하죠. 다음에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허가 받느냐 신고하느냐가 잘 나오는데 용도 변경할 때 거꾸로 올라갈 때는 허가 받고 내려갈 때는 신고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한테? 그분들에게. 이 문제가 잘 나온단 말이죠. 요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9개의 군을 갖다가 적어놓으면 이렇게 되죠. 자, 산, 전, 문. 여기다 적어드릴까요?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기 이렇게 9개 권입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기 교육 및 복지시설군인데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이번에 새로 뭐가 들어가냐면 수련시설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뭐가 추가됐다? 수련시설이 추가됐습니다. 여기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수련시설이 추가됐습니다. 수련시설이 최근에 추가됐습니다. 어쨌든 그따 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다고요? 내려오면은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 그분들에게.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면 되고 거꾸로 올라가면 허가 받으면 되겠죠. 허가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올라갈 때는 허가 받고 내려갈 때는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그분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자, 허가받는 사항입니다. 1번 들어갑니다. 판매시설을 거기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판매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나가죠. 거기 1번만 일단 봐드릴까요? 1번. 판매시설을 업무시설로 한다. 자,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이죠. 판매시설은 여기 영업시설군이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은 거기 주거 업무시설군, 주에 들어가 주.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 어떡할까요? 신고하면 되겠죠. 신고. 그래서 해당 안 되고. 2번. 노유자시설을 공동택이다. 노유자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입니다. 노유자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이고, 그 다음에 공동택은 주거업무시설군. 여기 공동택은 주거업무시설군이죠. 어떻게 합니까? 내려갔죠. 신고죠. 이런 식으로. 근데 허가받는 거니까 3번 봅시다.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다.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이죠.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교육연구시설로 간다고 그랬죠? 교육연구시설은 교육복지시설군이죠. 교육복지시설군.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건 허가받아야 되겠네. 허가. 거꾸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5번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되겠어요. 이어서 18번도 같은 얘기니까 또 해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용도변경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공동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할 때는 대장변경이 시행한다. 공동택, 업무시설. 공동택하고 업무시설은 둘 다다. 여기 주거 업무시설에 공동주택도 있고, 또 뭐도 있냐면은, 업무시설도 있습니다. 업무시설도 있어요. 주거 업무시설 속에 공동택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으니까 같은 구는 뭐 한다고요? 같은 구는 대장변경이 시청이죠. 물론 예외 있지만 이런 경우는 대장변경이 시청합니다. 1번이 맞습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은 틀려야 하게 되겠네요. 왜 틀려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 대상인 경우에만 용도 변경할 때 받음잡기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허가함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뿐만 아니라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허가든 신고든 100제곱미터 이상 할 때는 나중에 사용 승인을 준용해서 사용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국토법상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근린생활시설이죠?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이건 여기 근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같은 근이니까 그러면은 대장변경이 시청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같은 구는 근린생활시설 같이 들어있죠. 같은 구는 원적으로 대장변경이 시청합니다. 그러나 1종과 2종은 예외입니다. 1종시설과 2종생활시설 간의 용도 변경은 대장 변경 시청하지 않습니다. 같은 구이라 하더라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3번도 틀렸고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같은 구는 대장변경 시청합니다. 그러나 1종 근린생활, 2종 근린생활 이럴 때는 서로 간에 있어서는 대장변경 시청하지 않습니다. 예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네 번째, 창고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때는 허가받는다. 자, 창고시설은 어디 들어갑니까? 창고시설은 산업등시설군, 산에 들어갑니다. 창고시설은 여기 산에 들어갑니다. 산업등시설군에 들어갑니다. 창고시설을 산업등시설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걸 어디로 고친다고? 어디로 간다고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이죠. 근린생활시설군입니다. 그러면 내려가게 됐네요.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신고해야 되네. 신고. 근데 여기 허가받는다. 틀렸네요. 이어서 다섯 번째,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받음잡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 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사 설계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는데, 500제곱미터는 맞습니다. 그래서 받음잡기가 500제곱미터 할 때 설계할 때는 일반 건축사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왜 틀렸냐? 앞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대상인 경우로씁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라 허가 대상인 경우로씁니다. 그래서 5번 틀렸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깐깐한 문제인데 제가 해설을 자세히 드렸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해놨기 때문에. 이어서 19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뭐냐면 건축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시험지에 기본적으로 해마다 나옵니다. 건축의 개념은 해마다 나오게 됐고 19번 문제에서 건축 개념을 제가 넣어놨어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 넣어놨죠. 이걸 일단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제가 좀 많이 넣어놨어요. 19번, 20번, 21번 이렇게 3개를 21번 3개를 넣어놨습니다. 3개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건축 개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건축 개념은 꼭 시험제 나옵니다. 역시 올해 2016년도도 나온다 봐야 돼요. 꼭 나오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일단은 항상 얘기하자면 건축은 건축이요, 대선은 대선이요, 용도변경, 용도변경 따로따로 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건축은 뭐만 해당되냐? 건축 개념은 5개라고 그랬죠? 신축이다, 증축이다, 개축이다, 재축이다, 이전이다. 이렇게 5가지가 바로 건축 개념이다. 그랬고 문제 풀면서 해보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면서 하겠는데 자, 내력벽의 경우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미만 수선 변경하는 경우는 대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대선 배웠다시피 내력벽의 경우에 수선 변경은 숫자가 들어가는데 얼마 이상일 때다? 30제곱미터 이상일 때죠. 미만은 해당되지 않죠. 1번 맞고 2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이전. 이전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습니다.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입니다. 다른 대지가 아닙니다.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하는 겁니다.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전은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은 대지입니다.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전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다른 대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 세 번째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종 규모 범위에서 건축하는 것을 우리는 개축이라고 부른다. 맞습니다. 요거 개축, 재축 보겠습니다. 개축, 재축의 공통점 뭐냐? 다시 축조합니다. 다시 축조. 다시 짓는 건데 이 개축은 인간의 의지에서 철거하고 짓는 겁니다. 철거. 반면에 재축은 자연재해로 멸실되었을 때 짓는 겁니다. 자연재해로 멸실되었을 때 짓는 겁니다. 자연재해로 멸실되었을 때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에서 스스로 철거하는 것은 개축입니다. 그러나 홍수나 비나 눈이 와가지고 이게 무너졌다. 이건 멸실됐을 때는 재축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종전 범위입니다. 종전 범위 내에서 돼야만이 개축이요, 재축입니다. 여기 종전 범위니까 개축 맞죠? 그런데 만약에 범위를 초과됐다. 범위를 초과해서 썼다. 3층짜리를 4층 져버렸다. 그럴 때 초과되면 뭐가 되냐? 이때는 뭐가 된다? 이때는 신축이 됩니다. 신축이 된다.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용도 변경은 건축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용도 변경 별도입니다. 별도. 여기 용도 변경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건축 개념에는 용도 변경이 안 들어갑니다. 용도 변경은 별도의 개념입니다. 맞고. 다섯 번째,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건 증축이다. 5번. 자, 부속 건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건 증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신축 얘기합시다. 신축은 이렇게 빈 땅에다가 짓는 게 바로 신축입니다. 근데 또 뭐도 신축이냐? 부속 건물이 있는 대지에다가 이미 창고나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다가 주된 건물을 새로 짓는 거. 이거 신축입니다. 신축입니다. 신축. 부속 건물인데다가 주된 건물이면 신축입니다. 반면에 이미 주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미 주된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부속 건물을 또 하나 짓는 겁니다. 부속 건물을 짓는 거, 부속 건물을 이렇게 반대입니다. 이거 반대입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이렇게 주된 건물이 있는데 부속 건물 짓는다. 이건 증축입니다. 근데 여기는 주된 건물인데가 아니라 부속 건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 짓는 거죠. 그러면 이건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축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다. 증축이 되려면 주된 건물인데 부속 건물 지어야 됩니다. 이왕 증축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증축 살펴드리면 어떤 것도 증축이냐 하니까 여기 A동이 있었는데 이미 주된 건물 A동이 있었는데 여기 이 회사가 잘 돼서 주된 건물 B동을 갖다가 또 신관을 짓는다. 이것도 증축입니다. 같은 대지 안에서. 이것도 증축입니다. A동인데 B동인데 같은 대지 안에서 이게 증축이고 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증축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올리거나 옆으로 짜고 나게 하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증축이죠. 가장 전형적인 증축이죠. 또 뭐도 증축이냐?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건축주가 이걸 막았어요. 실제 몇 층으로 변했습니까? 4층으로 변했죠. 이것도 증축입니다. 층수 하나 늘린 거. 외형적으로는 변함없는데 내부적으로 층수 늘린 거. 이것도 증축입니다. 그리고 이거 개축 재축에서 종전범위고 만약에 개축 재축에서 범위가 초과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신축이 된다 그랬어요. 이건 다시 또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건축의 개념이었고 또 문제 풀겠습니다. 밑에 20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보거라. 재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동일금에서 짓는 거다. 철거하고는 뭐다? 개축이죠. 개축. 재축이 아니라 개축이죠. 재축은 자연재해로 멸실됐다는 게 재축이죠. 1번 틀렸고 2번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규모를 초과해서 짓는 건 증축이다. 자, 일단 철거했어요. 그럼 뭐가 되죠? 개축이죠. 그런데 규모가 초과됐어요. 그때 뭐가 된다? 신축입니다. 증축이 아니라 신축입니다. 2번 틀렸고 신축이고 세 번째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맞네. 그런데 뒷부분 보니까 다른 대지로 이전? 같은 대지입니다. 다른 대지가 아니라 같은 대지다. 그래서 틀렸다. 네 번째, 건축물이 재해로 인해서 멸실된 경우 종종 규모를 초과해서 짓는다. 재축에 해당한다? 일단은 재해로 멸실되면 재축이죠. 근데 초과돼서 지면 초과되면 뭐가 된다고요? 신축이라니까. 신축. 개축이든 재축이든 초과되면 신축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마지막 네 번째, 용도 변경은 건축법상 용어 중 건축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용도 변경이나 대선은 건축법상 건축의 개념에서 빠지고 별도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역시 또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1번 건축면적 20평의 부속 건물인 대지에 새로이 건축면적 40평 주택을 축조한다. 20평 부속 건물에다가 진짜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까요? 부속 건물에다가 진짜 건물 지으면 뭐죠? 이건 신축이죠. 신축. 증축이다. 틀렸네. 신축이니까 틀렸고. 2번 20평 주택을 철거하고 40평을 지으면 신축이다. 20평을 철거했어요. 개축이죠. 그런데 40평이니까 범위가 초과됐죠. 신축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존 건물의 높이를 높이는 행위는 대손에 해당한다? 높이를 높이는 건 뭡니까? 요거 증축이죠. 증축.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위치를 옮기는 행위는 이전에 해당한다. 다른 대지가 아니라 같은 대지에서 위치 변경이죠. 다섯 번째, 건축물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완전히 멸실된 경우 종종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행위는 개축이다. 너무 쉽다. 완전히 멸실되었을 때 하는 것보다 재축이죠. 재축. 종종 규모니까 재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아까 했던 용도 변경 문제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용도 변경에 있어 그분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죠. 허가는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죠.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미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답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답만. 그 답은 2번인데 2번입니다. 18회 기출이니까 작년도 문제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작년에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답만 보겠습니다. 2번 보겠는데 2번입니다. 공동택을 일종 근린 생활시설 용도 변경한다. 공동택은 아까 우리가 배웠다시피 주거 업무시설이죠. 또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근린 생활시설을 그리죠. 그러면은 자산 전문 영교 근주 주에서 근으로 올라가니까 거꾸로 올라갔죠. 거꾸로 올라가는 거니까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 따질 줄 알겠죠? 1번 한번 더 따져볼까요? 거기 해설은 다 해놨어요. 제가 거기 정답 해설은 다 해놨으니까 보면서 따지면 되겠는데 1번 다시 한번 따져볼까요? 답은 2번이고 운동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운동시설은 영업시설이고 업무시설은 주거 업무시설이니까 자산 전문 영교 근주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니까 신고 대상이죠. 그러므로 답은 안 되겠네요. 답은 2번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 문제고 풀 수가 있겠죠? 그 해설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다. 누구한테? 그분들에게. 23번입니다.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다중이용 건축물을 갖다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 해설이 돼 있는데 보니까 받으면잡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 된 원래는 받음잡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든가 층수는 16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는 16층 이상이니까 거기 다 해당되네요. 일단은 다 해당되면 그럼 뭘 따진다? 용도를 따져야 되겠네요. 용도를 따집니다. 용도를. 일단은 받음잡기가 5,000제곱미터 숙박시설인 숙박시설 중에서 관광 숙박시설이다. 해당됩니다. 거기 해설 보면 해당되죠. 두 번째, 종교시설 5,000제곱미터 이상 6,000이니까 해당되고 판매시설 5,000 이상인데 7,000이가 해당되고 동물원 8,000이니까 5,000 이상 맞긴 맞죠? 8,000제곱미터니까 5,000 이상 맞긴 맞잖아요. 그러나 괄호 읽어보니까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은 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전시장하고 동물원, 식물원은 제한합니다. 그래서 4번에 동물원은 안 돼요. 식물원도 안 돼요. 설사 5,000 넘어도 안 돼요. 5,000 이상이어도 안 돼요. 그 뜻입니다. 동물원, 식물원, 전시장은 따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거기 괄호로 돼 있죠.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이건 빠진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역시 작년도 문제가 됐고 유력했던 문제입니다. 이건 맨날 우리가 강의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작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문제는 비교적 쉽게 나온 문제였습니다. 올해는 약간 좀 어려워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어서 우리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어디다 두는가 하니까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자, 그래놓고 우리가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좀 맞는 것은 이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시험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어디다 두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분쟁을 갖다가 조정 및 제정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두게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 주종 신청을 받으면 90일 내 그 의견을 90일 내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조정은 60일 내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은 60일 내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제정은 12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장할 수 있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60일, 제정은 120일이 되겠습니다. 1번 틀렸네요. 조정 90일은 종전에는 90일이었어요. 근데 개정돼서 60일로 변한 겁니다. 종전에는 90일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정됐습니다. 60일입니다. 60일. 그래서 1번 틀렸고 1번 틀렸습니다. 60일. 제정은 120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고 제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제정위원회에서 행한다. 맞습니다. 조정은 3인으로 구성하고 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제정위원회는 5인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정위원회가 제정을 행한 경우 제정문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의 제정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 간의 동의나 합의가 성립된 걸로 본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6월 이내가 아니라 얼마냐? 거기 해설에 돼 있다시피 6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60일 이내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의 제정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6월이 아니라 60일입니다. 3번 틀렸고요. 네 번째, 조정안을 수락하고 주정서의 기명 날이라면 당사자 간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걸 본다.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그냥 당사자 간에 합의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걸 봅니다.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걸 봅니다. 재판상 화해는 어디서 나오냐? 재판상 화해는 주택법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때 그때 이제 오케이 하면 그때 원칙적으로 재판상 화해가 됩니다. 여기는 아니다. 다섯 번째, 제정은 며칠 내에 완료될까? 아까 얘기한 대로 120일 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맞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5번으로 가시겠습니다. 25번입니다. 25번은 이제 분쟁 조정 제정 대상을 갖다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거기 건축과 관련해서 분쟁 중 조정 제장 대상이 아닌 것은 시험지 잘 나오죠. 이거 13회 때 나왔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거기 해설 잘 되어 있는데 2번, 3번, 4번, 5번은 이것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 해설 중에 모두 7가지가 대상 나열되어 있는데 7가지 중에서 1번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체인 간의 분쟁, 이거는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민법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상이니까 이거는 사실상 민사분쟁입니다. 그럼 이게 해당되지 않죠. 도급계약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민법, 채권법에서 유명계약, 전형적인 계약 15개 계약 중에 하나죠. 전에 14개 계약인데 하나 여행계약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15개로 변했죠. 채권편에서, 민법 채권편에서 전형적인 계약 15개로 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급계약인데 이건 민법상인 문제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또 똑같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1번입니다.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아까 얼마 기간 내에 소송 제기하라고 되어 있죠? 6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죠? 60일 내에 소송 제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시효 중단과 제소기한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정시청을 재판상 청구로 본다. 제소기한 산정에 있어서는 재정신청을 갖다가 재판상 청구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건 이제 민법상 민법 적중 뒷부분에 시효 문제하고 좀 아셔야 되는데 약간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민법을 붙었으니까 1차가 붙었으니까 이걸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법 청축에 있어 뒷부분 시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 보고서 보면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분쟁 조정위에다가 재정 신청을 했어요. 재정 신청했어요. 이제 재정이 나왔어요. 재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불복해가지고 불복해서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소 제기한 겁니다. 소 제기. 불복하겠어요. 불복하니까. 이럴 때 소 제기할 때 소 제기 얼마 내에 제기하라든가 이게 소 제기 요건입니다. 거기에 나오죠. 제소기한 산정 얼마 기간 내에 제기해야 된다. 또 시효 중단 이거는 이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야. 소 제기한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날 이 재정 신청한 소급해서 이날 이미 소제기도 한 걸로 본다. 이날 이미 소제기한 걸로 보고 또 시효도 이날부로 중단시킨단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소급해서 이렇게 이 재정 신청인에게 유리한 규정입니다. 실제는 늦게 했지만 옛날부터 한 걸로 본다. 언제? 처음 재정 신청한 날 이미 한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소급해서 시효 중단이라든가 소제기 기간 산정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날짜가 아니라 재정 신청한 날짜로 돌아가서 한 걸로 본다. 1번이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수인이 공동으로 주정동의 당사가 될 때는 그중에서 5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선정 대표자인데요. 선정 대표자는 5인 이하가 아니라 3명이 합니다. 5인이 아니라 3명. 3명. 5가 아닙니다. 5가 아니라 5이 아니라 3명입니다. 3명 이하입니다. 이걸 우리는 선정 대표자라고 부르죠. 즉 당사자를 만나면 복잡하잖아요. 대표 뽑습니다. 3명 이하 대표. 이게 바로 선정 대표자인데 3명 이하입니다. 틀렸고. 세 번째, 건축 분쟁 전문위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건축법 또는 이행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한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빼놓고는 비공개입니다.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네 번째,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재정 신청 받으면 아까 얘기했죠. 며칠 내에 한다고요? 재정 신청은 120일이 되겠습니다. 재정 신청은 120일 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조정은 5인의 위원회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고 재정은 3인의 위원회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한다. 반대로 되어 있죠. 조정이 3인이고 재정은 5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가 3인, 뒤에가 5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6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제2강을 마무리하고요. 자, 쉬었다가 3강은 제2장 건축물의 건축과 유지 관리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제3강 즉 제2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